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 눈을 피하며 입을 열었어요. 유나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까지 잡을 거나? 괜찮으니까 말해. 설마 상견례 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긴 거야?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게 아니고 사실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말 못한 거 뭔데 그래. 답답하니까 빨리 좀 말해봐. 혹시 숨겨둔 자식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건가?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어줘. 알았어. 상준씨답지 않게 무게 잡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뭔데 그래? 저기 그게 말이야. 너한테 언제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한테 누나가 한 명 있어. 누나? 그러니까 상준씨한테 누님이 한 분 계시다 그 말이야? 근데 그동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상준씨네 집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 제가 놀란 채 남자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누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누나 진짜 장난 아니야. 그동안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우리 가족이 엄청 고생했거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살고 있어.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은 안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맨날 외박에 술에 우리도 질릴 만큼 질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너한테 숨기는 건 없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결혼하는 사이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누나 볼 일 없으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근데 결혼식은 참석 안 할 것 같은데 상견례 때는 누나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상견례 때는 참석하고 결혼식 때는 안 온다고? 왜 그러는 건데? 상견례도 참석하실 거면 결혼식도 참석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몰라. 암튼 엄마가 상견례 때 누나가 나올 거라고 너한테 미리 말은 해두라고 하더라. 알았어. 좀 놀라긴 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남자친구가 워낙 제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기에 저도 별일 아닌 듯 행동했습니다. 그 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상견례 때 부모님도 놀랄 게 분명했으니까요. 뭐? 상준이한테 누나가 있었다고? 그동안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니까 나도 오늘 알았어. 근데 상준씨 얘기 들어보니 누님이 그동안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닌 모양이야. 그래서 가족들과 담 쌓고 살고 있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잖니? 상견례 때는 참석하고 결혼식에는 참석을 안 한다니. 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그지 엄마? 나도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면서 상견례 때는 왜 나오는 거지? 결혼 전부터 이렇게 찜찜하면 안 좋던데.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동안 상준이 좋게 봤었는데 네 말 듣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든다. 엄마가 찜찜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남자친구와 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누나의 존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친뿐만 아니라 남친 부모님조차도 아예 없는 듯 그렇게 행동을 했었으니까요. 거기다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녀서 밉다 해도 실제로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 가족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기 전날까지 찜찜하다며 한숨을 쉬던 엄마는 불안감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한껏 치장을 한 채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친 누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남친 누나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키가 큰 편이었는데 너무나 깡마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약간 귀괴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누나만 빼면 남친 가족들은 모두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가족들 틈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나의 모습에 우리 엄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준이한테 누님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남친 누나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희 집에 약간 사연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애들 결혼하고 나서도 지 누나랑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누나인데 앞으로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딸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잘 어울릴 겁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 같지도 않은 거랑 어울리면 괜히 부정만 탑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 말은 그저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괜히 시집 식구들이 들락날락해서 좋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기야 하죠. 근데 우리 딸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둘이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기 사돈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부정 탄다니까요. 순간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잠깐 높아져 있었습니다. 부정이라니요? 아니 제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돈도 알다시피 유나가 워낙 밝은 편인데 우리 딸은 성격이랑 모든 게 좀 우중충한 편이거든요. 혹시나 유나가 그런 걸 닮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바로 옆에 딸이 앉아 있었음에도 남친 엄마가 거침없이 말했는데 그 말을 듣던 남친 누나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친 누나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뭔지 모를 슬픔과 아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누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엄마도 제 생각과 같았던 것인지 남친 누나를 보며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요? 누나가 눈도 크고 얼굴도 엄청 예쁜데요. 자, 우리 이제 다른 얘기 할까요?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혼수는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남친 엄마가 급히 말을 돌리며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듯 했고 그날따라 저는 속도 미식거리고 몸도 좋지 않아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어디 가?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남자친구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제가 문 밖을 나서자마자 남친 누나가 눈치를 보더니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종이 한 장만 쥐어준 채 급히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채 남친 누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제 손에 쥐어준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종이에는 휴대폰 번호와 꼭 연락주세요. 유나 씨를 위해서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에서 왠지 모를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고 제가 급히 주머니에 종이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룸으로 들어간 제가 남친 누나를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남친 누나는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시종일관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뭔가를 직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뭔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잘 끝났고 각자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어요. 상준이 누나는 뭔가 좀 특이해 보이긴 하네. 가족들 누구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유령같이 대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오늘 상견례에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단 말이야. 당신도 그래? 나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 사람은 이상해 보이지 않던데 가족들이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야, 상준이랑 그 누나랑 닮은 것 같지도 않고 집안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너 상준이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아니, 나도 별 얘기 못 들었어. 누나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하더라고. 부모님께 남친 누나가 제게 줬던 쪽지에 대해 말을 할까 하다가는 그냥 입을 다문 채 모른 척 했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남친 누나가 줬던 쪽지를 홀로 바라보며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긴 했지만 전화를 걸었다가 혹시나 저 깊고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새벽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남친 누나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친 누나가 손을 뻗어
꼭 움켜쥐고 있던 제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놀란 제가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피며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때 남친 누나가 제게 건넸던 쪽지에 전화번호가 보였어요.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제가 홀로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결국 회사에 출근을 하고 얼마 뒤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야 전화를 했네요. 계속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내가 불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기 그것보다도 혹시 한번 시간 내서 저 좀 만나러 올래요? 누님을요? 상준 씨한테 들으니 홀로 계신다고 하던데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럼 내가 이 번호로 문자 넣을 테니까 보고 찾아올래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아마도 빨리 오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결혼 준비하기 전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오기 싫다면 오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랬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나 씨도 귀한 딸인데 말이죠. 되도록이면 빨리 오는 게 유나 씨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통화한 건 절대 상준이한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죠? 남친 누나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상견례 때 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살기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날 이후로 남친 누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은 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근 후 남친 누나가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곳은 아파트가 아니었거든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 한귀퉁이에 꼬불꼬불 이어진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소 앞에 도착해서 그곳을 확인하던 제가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문 앞에 땡땡 점집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써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 무속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속인이란 그냥 돈을 벌어먹기 위해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꾸며내서 사기를 치는 곳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문 앞에서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잔뜩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남친 누나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왜? 무당집이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땡땡 떡집 오른쪽 파란색 대문이라고 해서 맞는 건가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전 지금껏 살면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그런 사람이 상준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네? 상준 씨가 왜요? 잘 알면서 뭘 물어요. 그 집 몇 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집 여기저기에 부적이 붙어있는 것도 봤을 텐데. 남친 누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문득 남친 집안에 부적이 유난히도 많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로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친 집에 처음 방문했던 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문 앞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에 있는 문이란 문에 노란색 부적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친 방에는 더욱 많은 부적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거든요. 그 괴이한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남자친구에게 묻기까지 했었고요. 상준 씨, 집에 무슨 부적이 이렇게 많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워낙 겁이 많아서 유난 떠는 거야. 누가 어디 점집이 용하다고 말하면 가서 부적 받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점집이 용하다고 말하면 거기서 또 받아오고, 그러다 보니 집안이 이 모양이 됐네. 방에 부적을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으면 안 무서워? 난 좀 정신 사납고 무서울 것 같은데? 나 여기 들어오자마자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에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자기도 알다시피 이거 다 미신이잖아. 미신인 줄 알면서 뭐라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 그거야, 우리 엄마가 워낙 노심초사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붙여놓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그냥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남친이 장난스레 키득키득 웃고 있었어요. 상준씨, 그럼 설마 우리 결혼하고도 신혼집에 부적을 이렇게 많이 붙여놔야 하는 거야? 아니, 그럴 필요 없을걸. 엄마 말로는 자기가 있어서. 뭐라고?
내가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사주팔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나한테 좋은 기운을 많이 줄 거래. 아, 그런 거야? 그럼 다행인 거네. 이렇게 부적을 안 붙여도 되는 거고. 그럼 완전 다행인 거지. 나한테 자기는 완전 복덩이야, 복덩이. 남친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기억을 더듬고 있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선 들어와요. 여기 무서운 곳 아니니까. 아, 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한 뒤 살금살금 남친 누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곳에서 남친 누나에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처음 상준이 집에 갔을 때 모르는 여자 한 명 있지 않았어요? 눈썹이 시커멓고 눈 위아래에 아이라인 진하게 하고 한복 비스무리한 거 입고 있는 여자요. 아, 그러고 보니 여자분 한 분이 식탁에서 상준 씨 어머님이랑 커피 드시고 계셨어요. 제 대답과 동시에 남친 누나가 실수와 함께 툭 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럼 그렇지. 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유나 씨 그때 그 여자가 유나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니면 혹시 손금을 봤다던가. 네, 관상이랑 사주를 좀 보실 줄 안다면서 상준 씨랑 저랑 궁합을 봐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유나 씨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 그런 거 다 말해줬겠네요? 그렇죠. 제가 태어난 시를 정확히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까지 해서 알려줬는걸요? 근데 그게 왜요? 나쁜 인간들. 남의 귀한 자식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거예요? 유나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상준이네 가족들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상준이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야 해요. 절대 만나지도 그리고 전화통화도 하지 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조금 있으면 결혼인데 헤어지라고요? 상견례까지 다 한마당해요? 지금 상견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준이 그놈이 유나 씨를 왜 선택한 줄 알기나 해요? 저를 선택하다니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이요? 상준이 그놈은 유나 씨를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을걸요. 그냥 저 살자고 유나 씨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남친 누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친 누나는 그 집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상준이네 집으로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친아빠까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결국 난 혼자 남게 됐고 친가 가족들을 따라가게 됐는데요. 친가 가족들이 다들 저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퉜고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게 됐어요. 할머니도 딱히 저를 달가워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손녀를 다들 예뻐하지 않나요? 아니죠. 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으니까요. 우리 외갓집에 외증조 할머니부터 우리 엄마 그리고 작은 이모까지 다들 신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나 씨, 신기가 뭔지 알죠? 네, 잘은 모르지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듣긴 했어요. 이 신기가 온 사람한테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헛것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알아누워 버린다든지. 아마도 전 외갓집의 피를 이어받은 모양이었어요.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헛것도 보였거든요. 아빠 엄마가 결혼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가 엄청 반대를 했다니까요. 그랬으니 엄마를 꼭 빼닮은 저를 할머니가 싫어할 수밖에요. 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일찍 간 거야. 이게 다 네 외가의 신기 때문이야. 귀하디 귀한 우리 아들을 그것들이 데려간 거야. 라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만 흘리셨거든요. 한참 동안 말을 하던 남친 누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뒤 남친 누나는 참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가가 시커멓게 생긴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르신, 혼자 손녀 키우시기 힘드시죠? 거기다 제가 보통 애가 아니니 더 힘들겠네. 당신 누군데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시장에 갔다가 분식집 앞에서 할머니랑 손녀를 봤거든요. 근데 손녀한테서 예사롭지 않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식집 아줌마한테 어르신이 어디 사는지 물어봐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사롭지 않긴 뭐가 예사롭지 않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나가. 아줌마의 말에 화가 날 대로 난 할머니가 부엌에서 소금을 한 주먹 가지고 나오셨다는데요. 당장 안 나가면 확 소금 뿌려버리려니까 당장 나가. 할머니, 진정 좀 하시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딱 보니 할머니 아들 며느리가 단명했네요. 근데 손녀도 딱 그 팔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대로 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엄마 아빠 따라가겠는데? 뭐야? 이게 어디 와서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잘하는 집이 있는데 지금 애가 안 생겨서 입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할머니 손녀가 그 집이 아주 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양쪽 다한테 아주 좋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제가 어르신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어르신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도 좋을 게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작은 아드님이 사업하는구만요. 이대로 뒀다가는 그거 얼마 안 가서 쫄딱 망할 거예요. 제 신기가 작은 아드님 앞길을 막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줌마가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말을 듣던 할머니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제 신기를 감당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 아까 말한 그 집으로 입양 보내면 딱 좋다니까요. 그 순간 그 아줌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다고 합니다. 남친 누나 이름이 소영이기에 지금부터는 글의 흐름상 소영 언니란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암튼 그 뒤 할머니가 대충 짐을 싸서 그 아줌마에게 지워줬다고 합니다. 소영아, 그 집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준다고 하니까 잘 살아야 한다. 알겠니? 그래도 한동안 같이 살았던지라 할머니가 뒤를 돌아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고 하네요. 그렇게 소영 언니는 그 아줌마를 따라 상준이네 집에 입양됐다고 합니다. 처음 한동안은 상준이네 부모님이 소영 언니에게 정말 잘했다는데요. 너 인형 좋아해? 인형 사줄까? 뭐 먹고 싶어? 피자 먹을까? 라며 소영 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소영 언니가 입양되고 얼마 뒤 상준이가 태어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상준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영 언니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던 그 무숙인 아줌마가 득달같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소영이 쟤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상준이 곁에 소영이를 딱 붙여놔야 해. 그래야 상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 내 말 명심해.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그나저나 보살님 덕분에 그렇게 안 생기던 4대 독자 아들을 낳았으니 이런 경사가 어딨어요.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정성스레 기도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 라며 그 무속인과 상준이 엄마가 신나서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유나씨,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집에서 유나씨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냐고요. 유나씨 혹시 액바지라고 들어봤어요? 유나씨는 지금 상준이 액바지다 그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상준이 액바지로 쓸모가 없어져서 이렇게 내쳐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신 유나씨를 찾은 거고요. 액바지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준씨한테 오게 될 나쁜 기운들을 제가 받게 된다. 그 말인 거네요? 맞아요. 유나씨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 제가 그날 상견례에 왜 갔는지 알아요? 내 신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보고 유나씨가 확실히 상준이 액바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나간 거고요. 내 말을 믿던 안 믿던 그건 유나씨 자유니까 선택은 유나씨 몫이에요.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태였지만 모든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면 참 웃기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점쟁이 말만 듣고 파혼을 한 거니까요. 유나씨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왜요?
그날 유나 씨 엄마가 상견례 내내 저를 보며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유나 씨 엄마가 제 앞에 앉았었잖아요. 밥을 먹는 내내 제 앞접시에 음식을 놓아주셨는데 고기 같은 것을 잘 잘라서 놓아주셨거든요. 체하니까 천천히 꺾고 씹어 먹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유나 씨 엄마가 상견례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려던 제 손을 잡더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사돈처녀 너무 말랐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예쁜데 좀 웃으면서 살아요.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런 유나 씨 엄마를 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찌됐든 유나 씨 엄마에게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하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오지랖이 넓으세요. 근데 그런 우리 엄마가 저를 구해주신 거네요. 그럼 상준이랑은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야죠. 아무리 봐도 언니가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굳이 그런 집과 결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세상에 액바지라니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듣던 말인걸요? 잘 생각했어요. 되도록이면 상준이랑 빨리 정리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나 씨한테 좋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근데 혹시나 제가 상준이랑 헤어진다고 하면 언니한테 피해가고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나 언니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런 걱정은 마요. 나도 조금 있다가 여기 뜰 거니까. 나도 이제 그 인간들하고 완전 연을 끊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시는 언니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또 찾아오려고 했어요? 네, 나중에 엄마랑 같이 찾아오려고 했죠. 제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마도 언니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당장 언니 만나러 가자고 할걸요? 하긴 어머님 성격에 충분히 그러긴 하겠네요. 그럼 이 전화번호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건데 유나 씨만 알고 있어요. 상준이랑 헤어지고 한 3달쯤 지나고 나서 연락해요. 네, 알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언니 얘기 꼭 할게요. 소영 언니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저는 남자친구와 바로 헤어졌어요. 뭐야? 헤어지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헤어지자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난 진심인데. 알고 봤더니 니네 집 완전 쓰레기 집안이더라. 참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액바지야? 그러니까 네 액바지 하려고 날 선택한 거라고? 너 같은 쓰레기랑 보낸 시간이 아깝다, 아까워. 앞으로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랬다가는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유나야, 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설마 너 우리 누나, 아니 소영이 그 정신병자 만난 거야? 걔밖에 말할 사람이 없는데. 맞지? 그 정신병자가 그랬지?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 끊는다. 유나야, 잠깐만 기다려봐. 소영이 걔 말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넣는다 만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걔 얘기만 듣고 파고 나자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난 절대 못 헤어져. 소영아, 제발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됐거든? 지금부터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도 마. 안 돼, 소영아.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너랑 헤어지고 만약 나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만약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도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할걸?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너랑 헤어지면 앞으로 너 같은 여자 절대 못 만난다고 했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나 우리 집에 4대 독자야. 나 잘못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난 모르겠으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나 하던지. 아니다, 부적을 한 100개 정도만 더 쓰면 되지 않을까? 그거 니네 집 전문이잖아. 그럼 전화 끊는다.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생존하고 있었지만 제가 단박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전남친뿐만 아니라 그 엄마까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동을 피워댔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 인간들 면상에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버렸어요. 제 얼굴에 100번 1000번도 물을 더 끼얹어도 되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파혼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4대 독자라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전 남친 엄마가 무릎을 꿇은 채 손까지 모아서 싹싹 빌어댔어요.
하지만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고 두 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지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더 찾아와서 난리를 피워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한 3달이 지났을 무렵 제가 소영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와 저는 소영 언니가 이사했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돈 처녀, 아니지. 소영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날 유나씨 어머니께서 제게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에 대한 보답인걸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소영 언니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소영 언니가 엄마 품에 안겨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는 소영 언니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소영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소영 언니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부모님이 소영 언니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소영 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까지 아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남친 친구 한 명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전남친과 3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기에 친구들과도 꽤 가깝게 지냈거든요. 유나야, 상준이 말이야. 너랑 헤어진 뒤 뭘 그리 장난 아니야. 거기다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회사까지 간뒀대. 회사는 왜 간다? 그 회사 꽤 좋은 회사인데? 그게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너랑 헤어진 뒤로 액바지가 없어졌다면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 집 일 봐주는 점쟁이 있잖아. 그 사람이 절대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대. 얼굴이 완전 페인이야, 페인. 그 모습 보니까 너 상준이랑 헤어진 거 잘됐다 싶더라고. 세상에 액바지가 뭐냐, 액바지가. 상준이 그놈이 미친 거지. 암튼 상준이네 엄마가 또 찾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집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길래 연락한 거야. 나한테도 빌다시피 했어. 너한테 연락 좀 해서 잘 좀 말해달라고. 근데 상준이랑 그 엄마 눈빛이 아주 소름 끼치더라. 라며 전남친의 근황을 전해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앞으로 소영 언니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그 집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정신 나간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